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보기 제24화 이영준 모이세 수사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저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먼저 사진부터 보고 오실게요. 여기는 지금 보이시는 곳은 저희 수도원 본원 성당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찍고 있어요. 수도원의 다양한 곳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이제 곧 저희 스튜디오, 마리 스튜디오 장소를 하나 구했거든요. 그 장소가 생기면 아마도 그쪽에서 많은 촬영들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들 보러 가실까요? 며칠 쉬기 위해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장만하시고 진수성찬의 아침을 먹게 된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에서 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먹어보세요. 이것도 먹어보세요. 그러다 내가 많이 먹지 않으면 꼭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신다. 나는 아침 밥심으로 살아요. 다 약이에요. 고향에서 보내온 김치와 오래 묵힌 국물김치, 그리고 갓 구워낸 조기 등을 먹어보라며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다 내가 말을 받아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완전 약입니다 라고 답하면 어머니께서 크게 웃으신다. 이제 80이 넘으신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이다. 어머니께서는 젊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깔끔하고 단정하시며 어머니의 주변은 늘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예전보다 말씀이 많아지셨다.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 보통 어머니와 나, 때로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내가 집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큰딸이 함께 봉헌하는 미사 중에 나는 아주 간단한 강론을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어머니께서 강론 중에 추임새를 넣기 시작하셨다. 맞습니다 신부님. 갑자기 강론 중에 툭 말을 던지신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등등. 미사 중이고 강론 중이라 어머니가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특이하고 조금 멋쩍은 웃음 짓게 하고, 아무튼 어머니는 수줍음이 조금씩 없어지시면서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날 미사 중에 아예 어머니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렸다. 깜짝 놀라시며 거절하셨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 어머니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기 시작하셨다. 신부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머리가 복잡하고 답답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순간 내 가슴에 커다란 울림이 있었다.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정말 간단하지만 나에게 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 그 이후부터 살아가면서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힘든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성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으신 어머니, 평생을 아들을 위해 어머니께서 먼저 예수님 앞에 머무르셨음을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그 어머니께 사랑합니다 어머니라고 고백해야겠다. 나아가 그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고 계시는 천상의 어머니 성모님께도 그 고백을 함께 드리려 한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멀미가 심한 나는 버스로 멀리 여행 가는 것은 늘 두려운 일이다. 함께 공부하던 스웨덴 친구가 집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은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나는 나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친구의 초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멀미야, 내가 미리 약도 먹고 준비해서 가면 되지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은 사람 마냥 버스를 타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에 막 진입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버스를 멈출 수도 없었다. 한참을 고민했고 결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마스크를 벗었다. 숨을 쉬어야 했다. 하늘이 노랗게 변했고 결국 난 점심에 먹은 잔치국수를 친구 선물 봉지 안에 다 쏟아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친구 동네에 도착했고 버스터미널에 나온 내 친구와 친구 딸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난 서둘러 물과 손과 입을 헹구었고 아무렇지 않게 친구를 향해 웃으며 달려갔다. 속은 엉망진창이었고 괜히 온 건 아닐까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기운이 없어 내 상태와 마음을 돌아볼 에너지도 없었다. 친구는 내가 온다는 말에 많은 빡빡한 일정으로 동네 구경을 시켜주었고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집에 들어선 순간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아기자기하게 장식해놓은 벽과 각 나라에서 온 여러 장식들이 오묘하게 어울려 있었다. 다 다른 곳에서 왔지만 다 너무 잘 어울렸고 이 하모니가 집을 포근하게 만들었다. 그 친구 같은 집이었다. 채식주의를 하는 가족이라 이틀 내내 스웨덴식 피자, 쌀과 야채를 먹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허브를 묻고 빼고 하며 하나하나 나를 배려해주는 친구에게 감사했다. 남의 집이라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내 친구의 마음이 그 마음까지도 덮어버렸다. 그 친구의 푸근한 마음이 나의 마음에도 전달되었다. 멀미 때문에 고생했던 것, 여행의 두려움, 남의 집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모습. 나는 또 내가 만든 불편함에 갇혀 있었다. 친구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었을 때 이 마음도 놓을 수 있었다. 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오늘 사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지금은 뭐 디지털 카메라를 뛰어넘어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거를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필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근데 필름 카메라는 좀 재밌는 게 찍어놓고 그것을 현상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오늘의 사진 있죠? 오늘의 사진 찍어놓고 한참을 좀 기다렸었는데 사진을 받자마자 너무 행복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제 기억으로는 나자로 마을인가요? 지금 경기도 안양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돌로 깎아 만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그 돌이잖아요. 원래 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좀 차갑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 잘 보시면은 왠지 모를 그 예수님도 그렇고 거기 안겨있는 아이도 그렇고 그 차가운 돌덩이에서 따뜻함이 묻어나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소장하기도 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왜 츤데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되게 보기에는 막 되게 막 무뚝뚝하고 그리고 막 차가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따뜻한 사람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츤데레를 만났던 기억, 아니면 너무나 따뜻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을 좀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질문으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따뜻함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시잖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하느님 모상 중에 좋아하는 건 따뜻함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뭐 그런 느낌 받았던 기억 있으시면 그거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제 설명을 듣고 다시 사진을 보시면 돌로 만들어진 그 성상에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화 여러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25화에서 만날 건데요. 그러면 저희 다음 25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